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웅줌님들, 역사는 반복된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는 명언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역사뿐 아니라 주식시장도 반복된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의 역사를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1974년 오일 쇼크, 1987년 블랙 먼데이, 19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우리나라의 IMF, 2000년 닷컴 버블, 2001년 9.11 테러, 2005년 2006년 금리 인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 2012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 그리고 2015년 금리 인상,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올해 2022년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나열된 사건들은 나스닥 폭락을 정리한 게 아닙니다. 바로 나스닥으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과거 기회들을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에 드디어 2년 만에 한 번 더 기회가 온 겁니다.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다 극복하고 상승세를 멈추지 않았고 모두 전고점을 회복했습니다. 우리의 평단가가 전고점인가요? 그것도 아닌데 대체 왜 불안해하시나요? 원칙을 가진 상태로 부자가 되기 위해 줍줍하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정리해보면 투자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하락장을 만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자산가들의 자산은 항상 올랐다 내렸다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이 과거 기회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줍줍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락에 베팅해야 하는지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974년 오일 쇼크, 현재와 비슷하다고 주장하는 상황 중 하나입니다. 전고점 회복까지 무려 7년 6개월입니다. 미친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대부분의 평단가는 전고점이 아닙니다. 특히 웅주파는 우리의 평단가는 중간에 위치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미친 상황에서도 3년 만에 계좌가 양전합니다. 그리고 1987년 블랙 먼데이입니다. 전고점 회복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평단가는 전고점이 아니라 초록색 선에 위치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2년이 아닌 1년 정도만 버티면 계좌가 양전합니다. 그 유명한 블랙 먼데이에서 말이죠. 그리고 장기간 하락했던 2000년 닷컴 버블입니다. 무려 전고점 회복까지 6년 8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웅덩이에서 줍줍을 한다면 우리의 평단가는 초록색일 겁니다. 그러면 계좌 양전까지 7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4년 정도만 버티면 계좌가 양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즐 구간을 즐기고 있는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집니다. 전고점까지 굉장히 긴 5년 5개월이 소요됩니다. 원칙대로 웅줍을 하면 전고점이 평단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평단가는 중간쯤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계좌가 양전하기까지는 5년이 아니라 3년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귀여운 2018년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전고점까지 7개월입니다. 우리도 지금 저렇게 회복되었으면 하고 바라보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전고점에 박아둬도 7개월이면 양전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평단가는 중간입니다. 웅줍하면 7개월도 안 걸리고 4개월이면 양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3월에 매수하고 싶다던 분들 지금은 다 뭐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때 웅줍했다면 3개월 만에 계좌는 양전합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최근에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역대급 기회에 투자자들의 실제 계좌는 회복이 되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결국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패닉에 빠지게 되며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팔아버립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만 봐도 바닥 며칠 전인 3월 중순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며 절벽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 저기서 줍줍해야지 라고 하지만 실제로 저 상황에 놓여 있는데 나스닥이 하루에 마이너스 무려 12%가 빠지고 전세계 바이러스가 이제 막 퍼져나가는데 이건 누가 봐도 반토막 사태라고 생각할 겁니다. 누가 봐도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 팔기 때문에 돈 버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저 2020년 코로나 때 미친 수준의 개파락을 보세요. 이제 막 바이러스는 퍼지기 시작했는데 저기가 과연 바닥쯤이라는 걸 어떻게 할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금리 인상은 어디까지 할지도 모르고 당장 7월부터 시작되는 2분기 실적은 쇼크 난다고 하고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쯤에는 경기 침체가 온다고 설레발치고 있으니 당연히 지금 팔고 경기 침체가 다 지나간 다음 매수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다 이렇습니다. 아니,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 뿐 아니라
돈 받고 일하는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가이스파이어는 2008년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 받고 일하는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대폭락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나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내가 고용했던 주식 분석가, 내 펀드에 투자했던 기관 투자가들이 시장 붕괴의 압박감을 못 견디고 주식을 사야 할 바로 그 시점에 주식을 팔아버렸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식시장은 반등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도했던 투자자들은 악재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떨어질까봐 결국 매수하지 못하고 내가 매도했던 평단가보다 높아진 주가를 보면서 결국 매수하지 못합니다. 캠피셔는 이렇게 말합니다. 약세장 기간에는 시장에서 빠져나왔다가 바닥 시점에 다시 들어가고 싶다면 그러한 생각을 접길 바란다. 시장은 눈 깜짝할 사이에 바닥에서 무섭게 급등하기 때문에 결국 매수 시점을 놓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이게 폭락할 수 있으니 지금 당장 손해보더라도 일단 팔고 전쟁이 끝나고 인플레이션이 해소되고 경기 침체가 다 지나간 다음에 다시 매수하겠다고 생각하지만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저 모든 게 해소되면 이미 지금보다 주가는 높아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만 보더라도 선반영을 보셨을 겁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이미 코로나 터지기 전보다 주가가 높아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걸로 돈 받고 일하는 전문가들은 저 부자가 될 시기에 베어마켓 랠리라며 찐바닥은 남아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제발 타이밍 맞추려고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심플하게 최대한 오래 보유하는 전략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기 침체, 금리 인상, 전쟁 등을 보며 사고팔고 하는 고수보다 그냥 최대한 오래 보유하고 있는 게 훨씬 부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캠피셔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 흐름이 정상적인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 표현이 틀렸다고 말하면서 시장 흐름은 항상 정상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즉 변동성이 크고 하락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천천히 아름답게 우상향하길 바라지만 투자에서 천천히 아름답게 우상향이란 없습니다. 그 자산에 내 돈이 들어가는 순간 내 심리라는 요소가 개입되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패닉이 찾아오며 장기 투자를 다짐했음에도 결국 중도 이탈합니다. 미친 변동과 미친 하락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마인드가 안 되었다면 투자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존 본능을 억눌러야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캠피셔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변동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더 나아가 월별로도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한다. 즉 큰 폭의 단기 출렁임에 반응하는 것을 막는 일종의 통제 메커니즘을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투자 원칙이며 그게 저와 우리 웅줍님들에게는 오줄 웅줍입니다.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러시아의 침략이죠. 어디에서 일어나든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과거 2001년엔 실제로 미국에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회복을 보였는데 대체 지금 팔아야 할 투자금도 아닌데 앞으로 매월 근로소득도 들어오는데 이 기회에 뭐가 두렵고 뭐가 고통스럽고 뭐가 짜증나나요? 드디어 나스닥은 역대 베어마켓 평균에 도달했습니다. 역대 베어마켓 평균은 1973년 이후 50년 동안 18번의 하락장, 즉 베어마켓이 찾아왔고 평균 베어마켓 기간은 198일, 평균 하락폭은 마이너스 35%입니다. 그리고 올해 나스닥 베어마켓은 조정기간은 약 200일을 지나가고 있으며 고점 대비 최대 하락폭은 마이너스 34%까지 하락했었습니다. 정확히 평균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여기서 더 하락할 수는 있고 여기서 더 길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는 역대 베어마켓 평균까지 버텼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되고 앞으로 2032년에 팔 돈인데 지금은 아직 2022년입니다. 어차피 지금 팔 돈이 아니며 최대한 오래 보유할 돈입니다. 하락장과 경기 침체는 수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알면서 왜 이걸 버티면서 장기 투자를 다짐했나요? 상승장은 하락장의 약 2.5배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의 고통이 100이라면 상승장에서의 쾌락은 250이라고 생각합시다. 지금의 고통이 상승장에서 달콤한 열매가 될 겁니다. 함께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